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시스템 정보학교실 그리고 용인 세브란스병원 디지털 의료산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덕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발표의 제목은 심내혈관 질환의 생체신호 디지털 바이오 마커입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양력은 보여드리는 바와 같고 주로 이제 의료 데이터 분석,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요. 생체 신호, 특히 이제 심전도와 같은 연구들을 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버돈이라는 회사와 이제 에비드넷이라는 회사의 이제 창업에 관여해서 이제 COI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데이터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 양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의료 데이터를 사람이 해석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유의미한 차이들, 패턴들을 인식을 해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근거를 해서 가설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실험적으로 혹은 데이터적으로 검증을 해서 치료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화된 이제 의료 환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통찰력으로 보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패턴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유용한 패턴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컴퓨터적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처리 기법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이제 충분히 많아진 상황에서 이제 AI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그동안 보지 못하지만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정보들이 실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는 논문들도 많고, 혹은 정확성뿐만 아니라 시기를 좀 더 빨리 early prediction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저희한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EMR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심내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생체 신호와 관련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체 신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생체 신호 중에서도 이제 심전도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심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쌓인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정보를 뽑아냄으로써 다양한 이런 부정맥이라든지 혹은 심장의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장과 관련된 기타 질환들에 대한 예측 그리고 진단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잘 설명해 놓은 논문이 최근에 유러피안 소사이티 오브 카디올로지의 리뷰 저널로 이제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잘 정리해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될 겁니다. 환자가 뭔가 흉통이 있다든지 이제 갑갑함을 느끼면 이제 심전도 같은 것을 찍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원래 쌓여있던 그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연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구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를 다시 이제 정리하는 단계가 있죠.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정리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꿔주는 프리프로세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수집된 정보는 노이즈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삭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단계가 이제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심전도의 모양을 읽지만 컴퓨터는 굳이 이렇게 모양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심전도는 시간에 따른 어떤 전기 세기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 세기가 숫자로 나타나게 되면 1차원적인 이제 배열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숫자의 단순한 이제 나열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심장의 파형이 이제 일정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파수로 보기도 합니다. 주파수 형태로 바꿔서 그것을 주파수별 세기를 나타내는 이런 이미지로 나타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형태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좀 이해하기 좀 더 쉬운 형태로 데이터를 바꾸는 단계들, 이거는 논문마다 접근하는 형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꾸고, 그런 데이터를 질병이 있는 어떤 부정맥이 있는 심전도와 그렇지 않은 심전도를 나눠놓고 그 사이에서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를 컴퓨터한테 찾도록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이제 머신러닝이 되겠고, 최근에는 그 중에서 딥러닝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모델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요 논문들의 심전도를 이용한 인공지능 연구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2017년도부터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예, 저도 여기 들어가 있고,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심전도를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간단히 살펴보고 싶은 연구는 란셋 저널지에 2019년도에 실렸던 논문인데, 이것은 이제 파록시즈말 AFib 환자를 노멀 사이너스 리듬 동안 AI를 통해서 디텍션 해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파록시즈말 AFib은 잘 아시다시피 AFib이라는 부정맥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 리듬을 갖다가 순간순간 한 번씩 이제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맥이 발생하는 순간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랜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홀터 데이터로 계속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멀 사이너스 리듬 기간이 길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AFib의 그 순간을 놓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AFib의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이제 혈전이 생겨서 이제 스트로크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했던 것은 이제 한 번도 AFib이 발생하지 않는 노말인 환자의 노멀 사이너스 리듬과 한 번씩 AFib이 발생하는 환자이지만 정상일 때의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인공지능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기는 하지만 AFib이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그 아트리움 주변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생긴 미니멀한 체인지가 AI는 디텍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AURC가 0.8 후반대에서 이렇게 높은 로 이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뷰노와 같이 진행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선 그런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이제 AFib이 있었지만 그 전에 노멀이었던 저기 있는 사람들의 노멀 사이너스 리듬 ECG와 완전 한 번도 AFib이 발생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의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학습을 시켰고, 이제 저희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는 AUC가 한 0.8 초반대가 나왔고요. 저희가 뭐 리뷰한 결과 그 AFib에 대한 인시던스 자체가 너무 낮아서 이제 AUC 자체가 좀 낮게 나왔는데, 그래도 다른 성능들은 이제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수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넌 카디오제닉 스트로크 환자에서 이제 카디오제닉 프로블렘이 발견되지 않은 넌 카디오제닉 스트로크 환자에서 예를 들면 이제 라지 아터리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있거나 이제 스몰 아터리 오클루전이 있는 환자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 넌 카디오제닉이니까 이제 그 전에 심전도는 정상이었을 텐데 그 노멀 사이너스 리듬인 경우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돌려보니까 완전 정상인 경우 스트로크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파록시즈말 AFib을 갖고 있을 확률, 그 위험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발표의 제목이 이제 생체 신호 기반의 어떤 10년 뇌혈관 질환의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인데, 결국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심전도에 이 사람이 어떤 심뇌혈관 질환 관련된 위험 인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이오마커가 디지털화된 바이오마커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제 MI를 디텍션하는 그런 시나리오 상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웨어러블로 우리가 MI를 디텍션 해낼 수 있을 것이냐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건데, 웨어러블로 MI를 ECG를 측정해서 이제 MI를 디텍션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11리더를 한꺼번에 찍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웨어러블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심전도 웨어러블 기기를 이제 돌려가면서 찍는 거죠. 리드 1을 재고 그 다음 리드를 재고 이제 그 다음 또 리드를 재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하던 11리드와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싱크로너스하지 않은 추집된 심전도가 과연 그 MI를 디텍션 하는데 이제 적합할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여러 군데 몸에 대다 보면 지금 내가 흉통이 와 있는데 이것을 12군데를 다 정확하게 재는 것도 이제 챌린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몇 개까지 리드를 줄여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된 거는 병원에서의 이런 12리드 데이터이지만 시간 간격을 서로 다른 타임 포인트의 데이터를 이제 뽑아서 테스트를 그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12개의 조합이 아닌 최대한 조합을 이제 줄여가면서 4개, 3개, 2개, 1개까지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까지 얘가 MI를 디텍션 해낼 수 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종합적인 이제 AUC 결과이고요. 그래서 12리드를 했을 때가 당연히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보시면 4개 리드나 3개 리드까지 해도 12리드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보시면 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이제 GE 머신이 이제 기계에서 MI를 디텍션하는 성능인데, 그거보다 다 성능이 이제 높은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비동기적으로 11리드를 측정해도 MI를 디텍션 해낼 수 있고, 그리고 12개가 아닌 한 3개 정도를 해도 충분한 AUC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 리드의 ECG를 심전도에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측정하면 이제 웨어러블 환경에서도 MI를 디텍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정보가 최대한 적지만 어쨌든 그 안에 3차원적인 구조의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결국 어떤 디지털화된 생체 신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디지털화된 어떤 데이터 속에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심뇌혈관 질환의 어떤 위험도를 알려줄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앞선 내용은 좀 더 직접적인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데, 뒤에는 이것이 좀 더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에 작년에 2020년도 6월 달에 실렸던 논문이고, 심전도를 이용해서 11리드 심전도를 이용해서 모탈리티를 예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탈리티 예측이 잘 된다는 건데, 당연히 무슨 부정맥이 있거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이러면 모탈리티가 발생하겠지만,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인데도 불구하고 살 거라고 예측된 사람들은 이렇게 서바이벌 누적 생존율이 이제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노멀이라고 예측이 됐지만 죽을 것이라고 노멀이라고 판단이 됐지만 죽을 거라고 예측된 환자들의 서바이벌 곡선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가능성만 제시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논문을 보면 결국 이 심전도 기반에서 나이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그게 이제 그 나이가 실제 자기의 실제 나이와의 갭이 클수록 이제 모탈리티가 또 이제 높아지더라. 그래서 심전도 기반의 나이 예측이 어떤 사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사실 저희도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 데이터를 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비슷한 연구주들을 생각하는 차에 이제 발견했던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이런 생체 신호 내에 어떤 숨겨져 있는 위험 인자들이 이제 바이오마커로서 이제 숨겨져 있다는 건데, 결국 심전도 내에도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에 대한 정보가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정보들이 심전도 등 바이오 시그널에 이제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잘 디텍션 해낼 수 있다면 다양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서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인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 좀 더 질문하고 질문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